그러면 증명법부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기해요. 들었어. 그 시험 본 거지. 걸려요. 증명법을 보시면요. 들어는 줄게 대답한다는 내가 얘기는 안 했어요. 들어는 줄게. 대답은 나중에 해줄게요. 네. 주혁아, 우리는 시험을 보면 실명을 거론해서 밖에 붙여놔. 알아? 점수를 적나라하게. 괜찮겠어? 아니, 애들은 동의를 다 했어. 강제적으로. 근데 되게 재밌어. 처음 딱 시험 보면은, 이러다가 시험 좀 잘 본 것 같은 느낌 좀 있으면, 그럼 시험 좀 망친 것 같다. 외면하고 뭐, 그래. 볼게요. 증명법에 대한 다 됐죠? 제 대답했죠?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도 안 올 생각이 있는데, 왜냐면은, 어떤 정도 수준이면 되냐면, 너네 질문한 거 있죠? 딱 질문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와야만 돼요. 그 점수가 안 나오면요. 내가 혈압이라고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붙여놓으면요. 볼 때마다 혈압 올라가겠죠? 그래서 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솔직히 좀 고민하는 건 뭐냐면, 니네가 안 나올 걸 대비하는 게 아니고, 니가 너무나 잘 나와가지고, 왜? 질문 받았던 문제를 시험 보는데, 잘 나와가지고 애새끼 어깨뽕이 올라갈까봐 그게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붙일까 생각 중인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는 제가 공지하려고요. 어머니, 얘가 2점수입니다. 질문 받은 걸로만 시험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마가 열을 확 받겠죠? 너한테 와! 하겠죠? 난 몰라요. 이런 거지. 볼게요. 저번에 저희 필요충분 조건까지 한 것 같아요. 그죠? 필요충분 조건까지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이제 증명법입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이 증명법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증명법은 참입니다. 참이에요. 참이냐 거짓이냐 증명하는 게 아니라 참이에요. 딱 정해졌어요. 근데 정말 참이야? 라는 게 아니라요. 참인 거를 증명하는 논리적인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P면 Q이다라는 우리가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건데 그 증명을 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는 제가 분류하는 거지 책이나 학교 선생님들 분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명법, 간접 증명법에 대한 얘기 왜 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내가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직접적으로서 우리가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서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증명을 한다는 건 뭘까? 이 명제를 가지고 성립하는 것들을 계속 나열하고 식으로 쓰고 대입해서 정말 참이네 라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을 직접적인 증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직접적인 증명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3단론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적 귀납법이고요. 선생님 이걸 다 배우나요? 아니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근데 3단론법은 증명법으로 잘 나오지도 않고요. 3단론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명을 하는 과정들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의 논리성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얘는 P면 Q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Q이면 R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어. 화살표 두 개면 뭐라고 얘기했지? 항상 참인 명제라고 얘기했다. 그치? 어려운 얘기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진리가 되는 명제라고 해서 항진 명제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 것들을 용어는 필요 없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되는 거야? P면 R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됐지? 이렇게 되는 게 3단론법이야. 오케이?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은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학 원에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열까지 다 배우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어요. 잠깐만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린다면 수학적 귀납법은 되게 졸라 개무식한 방법이에요. 1 대입해요. 성립하네요. K를 대입해요. 성립하네. K 플러스 1 대입해 성립해? 네. 그러면 얘는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방법이야.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을 가지고 수학에서 증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건 극히 일부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간접증명법이야. 명제라는 거를 증명하기가 힘들어. 너무나 복잡하고 따져야 될 경우가 너무나 많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 따라서 그 명제를 조금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명제를 변형해서 변형된 것들에 대한 증명을 한다라고 해서 간접증명법인데, 우리가 명제가 참이야.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대우. 그렇지.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이 명제를 증명하기가 힘들어.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우를 증명하면 우리가 도리어 본래 명제가 참이네 라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서 얘를 간접증명이라고 해. 그리고 또 하나, 얘들아, 내가 저번에 다 해준 거야. 니네 거기 쓴 거에 다 있어. 없는데요, 빼박이야. 알겠어? 빼박이야. 명제가 거짓이야. 오케이? 이제 뭐라고 했어? 거짓? 왜 거짓? no. 미안. sorry. 정정. 명제가 참이야. 오케이?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에 대한 부정은 뭐야? 참이요. 아니, 빙신아! 명제가 calm down.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부정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어떤 빙신 같은 새끼가 부정 이러고 지랄이야. 그럼 또 역은 뭐니? 돌아버리겠네? 명제가 참이야. 그럼 그 명제에 대한 부정은 뭐가 될까? 거짓이겠지? 오케이? 그러면 그 명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야. 왜 부정을 해요? 그건 거짓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증명법에는 오류라는 게 발생이 돼. 가정은 예를 들고 결론만 부정해서 증명을 했어. 참인 걸 가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짓인 명제를 참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증명하다 보니 뭐가 생겨? 오류, 모순이 생기겠지. 따라서 그래, 결론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증명법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 이런 빌어먹을 논리가 어딨어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래서 수학의 대부분에 대한 증명법은 거의 90% 규律법으로 증명을 해. 그건 수학자들이 하는 거니까 너네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는 그렇군 하고 넘어가면 돼. 오케이? 그럼 보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 대우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나는 나큐이면 나피다라는 걸 증명하겠다는 얘기야. 얘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증명하면 돼. 그래서 얘를 증명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참이네. 그러면 얘가 참이니까 이 명제에 대한 대우인 이 명제도 참이야 라고 얘기하는 논리구조고, 여기서는 규律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P이면 not Q이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했네. 그치? 결론을 부정하니까 맞을 턱이 있나? 없지. 그래도 나는 좀 더 무식하게 얘가 참이야? 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럼 증명을 쭉 하다 보면은 뭐가 생겨? 모순이라는 게 생기게 되겠지. 에러가 생길 거란 얘기야. 되니? 따라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됐어요? 이 증명법 두 개가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고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논술형이 있고요. 논술형 마지막에 통증명이 충분히 출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너네가 여기에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 명제까지 나온다는 가정하에 증명 과정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여기고요. 여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 있냐면 요 다음에 할 절대부등식, 부등식 파트에 대한 증명도 있어요.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예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예라고 쓰라는데 왜 증명이라 쓰고 지랄이니?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n 제곱이 2의 배수이면 3이라고 할게요. 나 다른 말은 다 2로 해주는데.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잠시만요. 엔젤고 이상하면 아니 N이 잘 내가 지금 왜 지금 시간철 뒀냐면요. 발레가 있나 없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니네 지금 머릿속에 지금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어. 지금 이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이러는 눈빛으로 본 거예요. 그걸 뭐냐면요.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참이라고요, 개새끼야! 이거, 그거 구분한 게 아니야. 참이라고! 참이의 거짓이야. 참이라며, 이게 맞는 건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니까? 증명은 참이야, 거짓이야? 그걸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고, 참이야, 무조건. 근데 왜 이게 참이야? 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고민하지 마. 알겠어? 증명할 거야. n제곱이 3의 배수야. 그럼 n이 3의 배수이다. 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그러면, 대입할 거야? n제곱에서 3의 배수가 된 거면 따져보자. 뭐, 이질 할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에 대한 대우를 얘기하는 거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렇지?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n을 뭐라고 줄 수 있냐면 n을 2k 플러스 1 그리고 2k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 있어. 미친놈이니까. 미안.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라고 줄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잘 봐야 돼. 선생님, 난 싫어. 나는 n의 값을 3k 마이너스 1, 3k 마이너스 2라고 둘래. 그래도 상관없어. 다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것만 제대로 적어주면 돼. 바로 뭐냐면, 이렇게 적어줬을 때 k는 뭐가 돼? 0, 2, 3 새끼야. 자연수. 그래서 왜요? 0을 대입해야 1과 2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K가 뭐가 되면 돼? 자연수. 됐어? 그 차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 이걸 서술형이 다 날려먹는 거야. 따라서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 그럼 이렇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들은 밑에도 보면 돼. 위에 걸로 할게요. 위에 걸로. 얘를 제곱해주면 뭐가 되지? 9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 또는 n제곱은 뭐가 되지? 9k제곱에 플러스 12k에 플러스 4 됐어요? 그럼 얘는 3으로 묶어내면 뭐가 돼요? 3k제곱 플러스 2k가 되면서 플러스 1 얘는 3으로 묶어내면 3k제곱에 플러스 4k가 되면서 플러스 1까지 있으면서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반드시 뭐가 돼? 나머지가 남네. 오케이? 따라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n제곱은 3의 배수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나머지가 남잖아. 따라서 3의 배수가 아닌데 얘도 3의 배수가 안 되네? 아, 이 명제가 참이구나.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 되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증명을 하는 거야. 됐지? 두 번째예요. 사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다 실려 있는 거라서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걸로 요즘 다 안 나와요. 옛날부터 너무 많이 나와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할 거야. 근데 당연한 거 아니? 당연하다고 얘기한 적 단 한 사람도 없었어. 루트 2가 무리수인 건 정의 아닙니까? 증명을 할 수 있는. 누가 그걸 정의라고 했니? 아무도 정의를 내리지 않았단다. 무리수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정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렇게 니네가 알고 있었으면 중학교 때 잘못 배운 거야.
그걸 가지고 문제는 풀리니까 난 중학교 때 잘했는데 이런 마인드로 갖고 있는 거고, 무리수의 실질적인 정의는 뭐야? 분수꼴로 표현이 불가능한 모양을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유리수는 뭐가 되는 거고, 분수꼴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됐어? 그럼 생각을 잘 해보자. 루트 2가 그러면 무리수라고 가정을 하자. 미쳤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자. 가정은 얘기해뒀는데 결론을 부정했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증명할 거야.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될 거고,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할 거야.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 말이 중요해. 이 다음 말이 뭐가 나올까? A하고 B는 서로소인 자연수가 될 거야. 그럼 A가 0이거든 필요 없겠지. 자연수가 얘기했으니까. 그치? 그러면서 증명을 하는 거야. 양쪽에 A를 곱하고 제곱합니다. 그럼 2A 제곱의 값이 뭐가 됩니다? B 제곱이 되네요. 그죠? 그럼 B 제곱은 뭐가 될까요? A 값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제곱을 한 뒤에 2를 곱할 거야. 따라서 얘는 뭐가 되지? 짝수가 될 수밖에 없네. 됐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었지? 똑같아. B 제곱이 짝수야? 그럼 B도 뭐야? 짝수인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말은 짝수라고 해줬는데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B 자체에다가 우리가 2K라고 넣을 수 있겠다. 그치? 그때 K는 뭐가 될 거고? 정수가 될 거고, 따라서 2K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2A 제곱은 뭐가 되고 4K 제곱이 0도 다 됩니다. 배수에 대한 역할은요. 마이너스도 다 되고요. 0도 가능하고요. 그럼 선생님 0은요. 모든 수의 배수가 됩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다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A제곱의 값이 뭐가 되고 2K제곱이 되고 A제곱의 값이 뭐가 되며 짝수가 되게 되고, 따라서 A값도 뭐가 되지? 짝수가 되게 되지? 됐어? 그러면 B도 짝수네, A도 짝수네. 그러면 A하고 B는 서로소가 될 수가 없어. 됐어?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A, B라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루트가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얘기고,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라는 거에 대해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루트 2는 무리수구나 라고 증명을 하는 거야. 됐어? 이게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이게 모순, 오류를 이용한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K는 정수가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볼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 니네가 뭔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잡아놓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바로 어떤 부분들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저는요, 여기에 써드리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써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야, 졸라게 중요해 라는 표현이요. 그럼 얘가 쟤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구나. 네. 내가 니네 학교에서 명제까지 들어가고 절대부등식까지 시험범위 들어갔는데 절대부등식의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안 나온다. 내가 니네 어떤 대학을 4년 동안 장학 끝내줄게. 이 병신들, 내가 이런 얘기 처음 했겠니? 여태까지 계속 했겠지. 근데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애가 존재한다면 내가 이런 얘기 하겠니 앞으로? 영원히 안 하지. 씨발 좋겠다. 그러면 안 하겠지. 절대 그런 적이 없어. 내가 내가 네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싹싹 빌게 라고 해봤고, 내가 어떤 얘기 내가 그만둘게 이런 얘기도 별의별 얘기 다 해봤거든. 절대 아니야. 없어. 무조건 나와. 알겠어? 근데 그러니까 별표를 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No! 다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계속 나와.
알겠지? 시도 때도 없이 나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원에 대한 특강을 할 텐데 풍덕고는 12월 달에 하겠지만 수원에서도 처음 보자마자 또 나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영원히 두고 계셔야 돼.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절대부등식을 잘못 배운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절대부등식 잘 알아요. 뭔데? 산술기하 평균하고요. 또 코시실바르트 부등식이요. 또 있어요?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알겠죠? 절대 잘못된 거고요. 절대부등식은요, 부등식이에요. 말 그대로 부등식. 부등식은 뭐였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미지수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참이 되는 부분에 대한 미지수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하는 걸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뭐야? 절대라는 게 붙었어. 뭘까? 항상 성립하는 거지? 야, 생각을 잘해야 돼.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우리 이런 거 되게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뭐지? 항등식. 수학상 2단원에서 배우지? 그럼 얘는 항등식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항등식인 걸 알면 얘는 뭐를 대입하든 항상 성립해. 따라서 그게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갖고 있고 참이 되는 미지수 값을 구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항등식에서는 뭐에 집중을 했던 거지? 개수에 집중을 했던 거야. 따라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개수끼리 비교하는 개수비교법, 그 또 하나가 수치를 대입하는 수치대입법, 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배우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겠네. 얘는 뭐야? 항상 성립한데 그럼 얘는 성립을 하고자 하는 미지수의 값의 범위나 값을 구하는 게 의미가 없지. 됐어? 그럼 여기 있는 절대부등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메인 포커스는 뭐야? 첫 번째, 식의 모양.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게 항상 성립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라는 식의 모양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럼 항상, 성립을 할 수 있게끔, 항상 성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성립되는 조건들과, 또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드무가 들어간다면, 드무가 성립하는 조건들. 이게 우리가 이 절대부등식에서 봐야 되는 메인 포커스야. 선생님, 항상 성립한다면서요. 그런데 성립하는 조건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바로 어떤 조건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봐라. x제곱의 값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 어느 조건 하에서?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지? 성립되는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여기에서 드무가 들어가네. 이 드무를 성립하는 x의 값은 얼마가 되는데 0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드무 성립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가 0이 되는구나 라는 이런 식의 모양도 중요한 거고. 다시 해봐. x-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이래요. 얘는 어떻게 될까?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얘가 드무가 성립되는 조건은 얼마일까? x는 1이 되고 y는 0이 된다는 이러한 조건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게 절대부등식의 처음이자 끝이야. 다시 얘기하면 절대부등식에 뭐가 있니? 라고 했을 때 산술기하 평균이요, 코치-시버리츠 부등식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 배운 거야. 알겠지?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어. 누군가가 이 시간 이후로 야, 절대부등식이 뭔지 아니? 절대부등식에 뭐가 있는 줄 아니? 라고 너한테 물어본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완전 제곱식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돼.
오케이? 그거 말고는 산술기하 평면하고 코시지바르트 보는지 안 배웠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잘 모르고 물어보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하고 코시지바르트 부등식이라는 건 중요해. 왜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게 이 완전 제곱식의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의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따라서 이 완전 제곱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만 잘 해도 산술기하 평균 못 해도 돼. 알겠지? 성적은 떨어지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산술기하 평균 잘 하셔야 돼요? 그거 지금 어쩔 수 없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값이 이 xy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 또 병신 같은 얘기하면 안 돼. 작지는 않을까? 항상 성립한다고? 알겠어? 거짓이야. 거짓일 거야. 이절 하면 안 된다. 알겠니? 항상 성립하는 거만 써주는 거야. 증명을 할 거야. 계수 비교는 증명을 어떻게 하지? 넘겨서. 빼는 거야. 넘긴다니. 깨싹이야. 항상 뭐 하는 거라고? 빼는 거라고. 빼면 얘는 뭐가 되지? x-y의 제곱이 되네. 완전 제곱식이 되네. 따라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도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있네.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그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뭐가 되는 거야? x와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라는 건 항상 습관처럼 적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 x제곱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값이 0보다 큽니다. 그죠? 왜 그렇죠? 판별식이라는 건 없다. 판별식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야. 따라서 여기도 판별식 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만드는 거야. 완전 제곱식 만들라고. 만들면 뭐가 돼? 4분의 3이 남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 4분의 3이 당연히 0보다 크겠지? 따라서 앞에 있는 이만큼이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등호는 없지? 여기에 등호가 있단 말이야.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뭐가 될까?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등호가 성립하고 최소값을 4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잠깐만. 나쁜 새끼. 볼게요. 흐름이 다 끊겼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b보다 큽니다. 라고 했어요. 당연히 크겠죠. 왜? 얘보다 큰데 이거보다 작겠어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빼라고 개새끼야. 빼라고. 뭘 완전 제곱식 같은 소리를 빼라고 개새끼야. 그럼 뭐가 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돼? 아니요. 근데 뭔 완전 제곱식이야? 가 아니라 되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필요한 게 있지? 얼마큼 필요하지? 4분의 3 b제곱이 필요해요. 따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가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따라서 등호 성립 조건이 필요하네요.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일까요? A하고 B가 모두 0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는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값은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당연하죠. 왜 당연하죠? 라는 얘기는 빼요. 그렇죠. 빼는 거예요. 귀찮아 이러면 안 된다. 난 이 귀찮은 짓을 몇 년째 하고 있네. 빼요. 근데 왜 또 할까? 귀찮은데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2분의 1 a-b의 제곱에 b-c의 제곱에 c-a의 제곱이 됩니다. 그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a equal b equal c가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가능할까요? 다섯 번째.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3abc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는 뭐예요? 빼요. 그래서 새끼죠. 빼요만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를 안 해요. 빼요. 어떻게 해요? 나오면서 뭐가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것도 얘기 안 했다 선생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마이너스 ab의 마이너스 bc의 마이너스 ca예요. 그것도 알아야 되는구나. 맞다가 아니라 내가 놓쳤구나. 지금이라도 알아야지 라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야. 알겠지? 됐어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잘 들어야 돼. 아닌데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다 알겠는데요. 얘는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맞아. 따라서 여기는 반드시 붙어야 될 단어들이 있겠지. 뭘까? A, B, C가 음이 아닌 실수야. 오케이? 음이 아닌 실수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요, 이런 단어가 없으면 안 됩니까? 돼요. 근데 무릎이 달라져요. 얘가 돼요가 아니라 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라는 게 생기겠지. 그럼 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면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보장만 되면 되는 거야.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은 뭐가 되니? A, B, C가 같을 수도 있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여섯 번째입니다. 졸라 많이 하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 너네가 증명이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다. 두 가지 패턴으로. 첫 번째는 규리법 또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에 대한 통증명. 두 번째는 이거 부등식. 이거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나올 수 있단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못 배워 라고 하지 마시고 절대값이 붙어있으면 뭐 한다? 제곱을 한단다. 제곱.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 근데 막 제곱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이것부터 따져보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단다 라고 했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게 되면은 여기 있는 왼쪽은 뭐가 되지? 음미라니 이 새끼야. 되니?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는 뭐가 되니? 음수가 되지? 따라서 양수가 음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성립하지. 됐어요? 두 번째, 만약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지? 그럴 때는 제곱을 하라고. 둘 다 양수하는 보장이 됐으니까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해주는 거야.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뒤에 거 제곱하면 뭐가 될까?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에다가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야. ab가 아니야. 알겠지?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날리면 남는 거는 이름 꺼서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될 거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됐어요? 그럼 등호가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가 언제 성립합니까?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시 얘기하면 ab가 같은 보호에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됐어요? 이게 교과서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안 해요, 애들이.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산술기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산술기하는요, 산술기하에서 중요한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코시시바르트 부등식도 코시시바르트 부등식에서 중요한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메인 포커스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죠. 그러면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특이한 형태가 있어요. 그 특이한 형태를 뭐라 부르냐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산술평균은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나오는 것들을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그냥 계산적인 평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항상 많이 했던 거죠. 다 더하신 다음에 더한 거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게 산술적인 평균이 되는 거고, 기하평균이라는 게 루트 AB라고 나오는 게 기하평균이에요. 근데 기하평균이라는 건 뭐냐면요, 도형에서 나타나는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일직선상이 있는데 여기에 반지름이 A가 되고요. 여기에 반지름이 B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은 뭐가 될까요? 얘가 루트 AB가 돼요. 기하평균으로. 왼쪽에 있는 반지름과 오른쪽에 있는 반지름에 대해서 평균치가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잠깐만 살짝 보여줄게. 살짝만. 계산 안 할 거야. 그냥 얘기하지만 중심을 이으면 일직선상이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반지름을 X라고 얘기하고 여기 있는 반지름을 X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B가 돼요. 그죠?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x-a가 되고요.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b-x가 돼서 얘하고 달분이니까 달분비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x 자체가 루트 ab가 된다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이러한 부등호를 성립시킵니다. 성립시켜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하평균 자체에서 나왔듯이 도형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A값하고 B값이 모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양수일 때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산술평균이라고 했고 기하평균이라고 보지 말고 이러한 모양과 이러한 모양이야. 근데 이 부등호가 성립돼야 돼. 라는 얘기는 둘 다 음수면 왼쪽 건 음수지 오른쪽 건 양수야. 성립해 안 해? 안 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얘가 둘 중에 하나가 양수고 둘 중에 하나가 음수야. 그럼 얘는 뭐야? 몰라요. 양수일 수도 영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어요. 얘는요 허수가 되겠지. 부등을 사용할 수가 없어.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성립을 하게 될 거야. 됐을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되면요. 얘들아, 이 평균이 하나 더 있거든? 조화평균이라고? 난 그것도 아는데 안 나와. 그럼 교육과정은 연출 밖에서 벗어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쓰이지도 않아. 그럴 때 안 알려주는 거야.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나한테 쳐묻지 마. 선생님 왜 조화평균을 안 하십니까? 조화요? 조화야. 조화. 하모니. 네. 쎄게! 아씨 말 실수했어. 어떡하지? 저렇게 안 하면 또 집에 찾아올 텐데. 아씨. 안 되려나? 찾아보든가. 너한테 도움 될 거야? 시험엔 도움 안 돼. 너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빼면은 통분할게요. a-2 루트 ab 플러스 b가 돼요. 내가 왜 설명 안 해줄까요? 안 쓸 때는 있죠. 배우면, 배워서 나쁠 거 없고, 좋아서 나쁠 거 없고. 근데 조합평균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조합평균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알면 쉽게 풀리니까 아는 걸로만 계속 풀어요. 그래서 제가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른 채로 푸셔야 돼요. 모른 채로. 나중에 알려줘. 언제요? 오케이. 20살 되고 오세요. 자, 알려드릴게요. 왜요? 정말 궁금하다면 그때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험이 안 나왔는데 왜 궁금하죠? 아, 안 나와요. 허세는 혹시 절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워서 나중에. 믿음을 가져, 개새끼야. 아유, 뭐, 내가 종교 교주도 아니고, 개새끼. 믿음을 가지래. 아유, 믿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아유. 어려워서 빠진 게 아니고, 쓸모가 없어도 현실에서, 우리 진짜 현실에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건 필요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합평균은 아니에요. 때문에 빠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굳이 제가 까치까치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 해드리는 건데, 그렇다 꼬치꼬치 해왔다는 얘기는 참 의미가 없다. 등호가 언제 성립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A는 B일 때. 근데 맞아요. A는 B일 때. 그럼 맞잖아. 개새끼 하는 거가 아니라, 누군가 이제 물어볼 때 좀 얘기 좀 정확하게 제대로 좀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산술기하평균에 대해서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A 이퀄 B가 아니라, 더하는 두 개가 같아요. 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다시 2A하고 3B야. 루트 6AB가 되겠지? 그럴 때도 A가 B가 같을 때야? No. 2A와 3B가 같을 때인 거야. 알겠어? 여기는 모양 자체가 AB니까 AB가 같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요.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야. 알겠지? 난 증거를 만들어 놨어. 나중에 있을 때 또 삽질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쌍욕을 박을 거다. 알겠지? 그러지 말거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증명법은 있어요. 한 가지 더 증명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이고 이거를 기하적으로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하적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과서마다 다르게 어떤 교과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는데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버리세요. 지울 거니까. 알겠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쓸모도 없어서 쓸모가 없다.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잡아서요. 여기가 중심인데 이 길이가 A가 되고요. 이 길이가 B가 된대요. 그냥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죠? A 플러스 B가 돼요. 아니에요. 뻔하게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지름이라고도 얘기했는데 반원이에요라고 얘기하면은 내 그림을 부정하는 건데 내가 반박을 못하겠어요. 반원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나도 그려보던가 꼈을게요. 알겠죠? 미안해요. 네 이렇게요. 됐죠? 여기가 뭔 도요? 90도요. 됐어요? 네. 물어볼게요. 이 길이 뭐예요? 90도가 되는 거니까 루트 AB가 되는 거 보이세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옵니다.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요 길이 얼마예요? 단지를 2분의 A 플러스 B. 반원이에요? 네. 됐어요? 그럼 볼게요. 얘가 뭐예요? 반지름. 얘가 3분의 길이. 그런데 얘는 뭐야? 직각 삼각형. 빗변이 높이보다 당연히 커. 근데 이 점이 점점 올라가서 AB가 같아지는 점이 돼버리면 A 값하고 B 값이 같아져 버리면 점점 점이 이동해서 그때는 빗변이자 높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되는 거야. 이게 기하학적 증명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되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이겁니다. 이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봐라. 잘 봐. 부탁이야. x 플러스 y 하고요. 여기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소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당연히 x하고 y는 양수입니다. 됐죠? 선생님, 알죠? 저는요,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지금 뭐야? 왜 밑에 분모가 이거 없어? 이는 넘겨서 쓰는 거야. 알겠지? 이걸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서. 근데 그 두 개를 뭐 하냐? 곱하네. 그 두 개를 곱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난 여기가 뭐가 돼? x 플러스 y가 되면서 여기는 뭐가 돼?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될 거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돼? 2, 4. 1선은 왜 14야? 됐어? 여기 최소값은 졸라 꼴보기 싫어. 뭔지 알아?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됐어? 내가 왜 꼴보기 싫은 줄 알아? 똑바로 모르는데 저렇게 틀리면서 아니면 저 자기 다 아느냐 이러면서 이거 꼴보기 싫은 거야. 맞아요 개새끼야. 최소 4라고. 근데 4 맞아요. 알겠어요? 진짜 나 니네 여기 처음 배우는 사람들 때 헷갈리게 절대 안 가르쳐요. 그런 내가 니네가 두세 번 하면요 정말 좀 내가 전형성 많이 해보면요 막 장난쳐요. 이게 맞아? 이렇게. 근데 저 장난 그런 적 하나도 안 쳐요. 왜?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알겠죠? 맞아요. 알겠어요? 맞다고요? 씨발. 어떻게 내 머리 신빙성이 없는 거지? 근데 있잖아요. 얘를 이제 풀었어요. 네. 됐죠? 똑같이 풀면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풀었습니다. 얘는요, 2루트 xy가 되고요. x분의 2에다가요, y분의 3이 돼가지고요. 얘는 2루트 xy분의 6이 돼요. 얘를 곱했으니까 곱하라고 했으니 곱했습니다. 곱하다 보니까요, 얘는 이렇게 없어지면서 뭐가 되죠? 4루트 6이 됩니다. 얘는 틀려요. 이렇게 풀면 안 되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4. 꺼져. 그럼 분자가 1일 때만 풀리는 건가요? 또는 분자가 같을 때만 풀리는 건가요? 얘가 등호가 성립되고 얘가 등호가 성립될 때 이 등호도 성립이 되겠죠? 이 등호 성립이 언제가 돼요? x하고 y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예요. 여기에 등호 성립은 뭐가 되죠? x분의 1과 y분의 1이라는 더하는 두 개가 등호가 성립될 때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y가 존재하니? 네, 그럼 가능한 거야. 됐어? 그런데 여기에서 등호성립 조건은 x하고 y가 되는데 여기에서 등호성립 조건은 뭐가 되니? x분의 2하고 y분의 3이 되는 거지?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y가 존재하니? 아니요. 그럼 이딴 거로 풀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될 때 안 될 때 구분을 잘 지을 줄 알아야 돼. 됐어?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군요. 아니,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전개를 하라고. 오케이? 전개를 해서 이만큼을 전개를 하는 거야. 전개를 하면 얘는 뭐가 되지? 5 플러스 y분의 3x에다가 x분의 2y가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을 산술기하 평균을 다시 써줄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y분의 3x하고요 플러스 x분의 2y가 되는데요. 그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 2루트 y분의 3x 곱하기 x분의 2y 같은 거니까 약분 돼서 뭐가 되니 이 값이? 2루트 6이 되겠지? 따라서 요 값의 최소값이 2루트 6이 되는 거니까 얘는 5 플러스 2루트 6보다 작거나 같구나 해서 최소값을 따져주시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얘는 전개하면 안 돼요? 돼요. 따라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그게 습관처럼 전개해야만 풀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개하지 않고 풀어도 답은 나올 수 있어요. 등호 성립 조건만 존재한다면. 그럼 여기에 등호 성립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3x제곱과 2y제곱이라는 게 같게끔 되는 양수에 따라서 그게 성립되면 그때 등호가 성립되는 최소의 값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가 아파?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교육과정에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교육과정에 빠져 있는데 잘 들어. 조합평면은 교육과정에 빠져 있다면서요. 얘는 교과서에 없어. 없다고. 오케이? 근데 얘는요, 교과서에 있는 데도 있어. 그리고 조합평면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학교에서 안 가르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선생님이 교과서에 없어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학교 내신에서 충분히 출제 가능해요. 왜? 타이틀만 빼고 하거든. 타이틀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타이틀 가르쳐주지 말까? 안 가르쳐줄래. 뭘 배우는지 모르는 야, 뭘 배우는지도 모르면서 틀리는 게 좀 낫지 않냐? 알면서도 틀리면 더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코시시 가르치? 풀었어? 아니, 못 풀었어요. 이 새끼가 그러면 코시시 가르치면 알면서 왜 풀어? 아는데도 못 풀어요. 이거보다는 몰라서 못 풀었어요. 그랬잖아. 뭐냐, 이 일을 코시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알려주라고 빡쳐요, 개새끼야. 알았어요. 됐어요? 그래서 코시하고 하이픈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코시라는 수학자하고 슈가르츠라는 수학자가 둘이서 만든 부등식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괜히 나중에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나한테 지식자는 좀 쳐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코시라는 사람이고요. 그걸 코시 부등식이라고 해요. 이거요. 원래 정식 명칭은 코시 부등식입니다. 코시 부등식. 코시 부등식에서 코시라는 수학자가 만든 부등식이고요. 이거를요, 확장시킨 게 슈가르츠예요. 그래서 둘 다 수학자고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시 슈가르츠 부등식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정식 명칭은 코시 부등식. 알겠죠? 이 코시는 개새끼는요, 졸라 똑똑해가지고요, 나중에 애를 많이 먹여요. 물론 얘네가 수학 관련된 과가 아니라면 그럴 일 없어요. 알겠죠? 됐어요? 그럼 봐봐. 헤이. 이런 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대요. 왜 가능해요부터 해야 되겠죠? 왜 가능한지를 보면 뭐예요? 전 빼요. 빼요. 빼요라는 얘기를 하기 싫게끔 보이죠? 그죠? 아니길 바랬음. 이런 생각을 해도 될 거고요. 근데 뺍니다. 뭐 해요? 전개해요. 이거 네가 직접 손으로 해보셔야 돼요. 해보는 새끼와 안 해본 분들은 다릅니다. 나 이거 진짜 이거 쓸 때마다 짜증나요. 너는 처음 봤지? 나는 1년에도 몇 번 했어, 씨발. 벌써 세 번째. 그저 같은 씨. AX제곱, AX제곱, BY제곱, BY제곱이 없어져요. 그죠? 요만큼이 남네요. 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처음에 끝이라니까요. 모든 완전 제곱식. 그게 별치라고 해도 완전 제곱식. 따라서 명분사 표현하는 것 같아요. 됐어요?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합니다. 등호가 언제 성립합니까? X는 Y 또는 김신이 아닌 이상이야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꼬라지는 할 텐데 이거 무슨 X는 Y 꼬라지가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는 안 되는데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르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요? A 대 B는
x 대 y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죠. 보기에 따라서는.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표현합니까? 야, 헤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럼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a분의 b는 x분의 y. 아, 이 왕자로 쓰라고 계속 할게요. 졸라 많으니까, 표현법은. 근데 결론은 이러한 것들이 표기가 되겠다. 그래서 들고 성립 조건리에서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됐냐? 물어볼게. 잘 들어. 제발 대답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네. A, B, X, Y는 양수여야 할까? 아니어도 될까? 아니어도 돼요. 왜 아니어도 될까? 제곱을 하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A하고 B하고 X하고 Y는요, 실수에서 성립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거든요. 물어볼게요. 잘 들어야 돼요. A, B, X, Y가 실수라고 했어요. 오케이? 실수. 코시시바라점 우동식을 써야 될까요? 산술기한을 써야 될까요? 코시시바라점 우동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해볼까? 산술기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오케이? 다시 물어볼게요. A, B, X, Y가 양수래요. 오케이? 그럼 산술기한 표현을 쓸까요? 코시시바라점 우동식을 쓸까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A, B, X, Y가 다 실수래요. 오케이? 근데 난 산술기한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런 모양의 문제인 것 같아요. A, B, X, Y가 실수예요. 근데 이건 산술기한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행위가 뭐예요? 제곱이라는 행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A제곱과 B제곱과 X제곱과 Y제곱은 산술기한 평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들어? A, B, X, Y 중에서 이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산술기한 평균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난 산술기한 평균을 쓰고 싶어. 쓰지 마. 안 써도 돼. 그럼 선생님 문제 어떻게 풀어? 뭐 풀면 되지? 못 풀어요. 왜 풀어 그래요? 욕심이 지나치는군. 봐요? 에이, AB가 실수예요. AB가 실수라고 했는데요.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오케이? 근데도 쓰고 싶어요. 왜? 산술기하 평균만 쓰면 되게 쉽게 풀릴 것 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곱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루트 A제곱 B제곱이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빌어먹을 새끼야.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따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정리하시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명제가 끝나요. 아, 오늘 함수도 못하겠는데. 아씨, 어떡하지.